방금 저희가 오늘 시작이 좀 늦어진 게 이제 김민석 신임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아서 최고위를 여는 것 때문에 저희가 중계하느라 좀 늦었어요. 네. 근데 역시나 산업은행 얘기는 산업은행의 산자도 아니라 시오자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박홍배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도 산업은행 얘기를 꺼내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산업은행 이전 같은 경우는 부산 시민의 염원이잖아요. 네. 이제 3명 중에 1명이 시민 3분 중에 1분이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전해 네. 달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민주당만 동의해 주면 그냥 하는 문제예요. 네. 산업은행 법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무슨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의 발전을 논합니까? 저는 김민석 이 당대표가 현장 최고위로 첫 번째 부산을 선택한 거는 정말 자기 앞으로 돌이켜보면 엄청 큰 실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오늘 발언을 제가 라디오로 이제 방송에 오면서 들었는데 네. 부산에 이 전재수 시장이 탄생했지만 국회의원 한 명도 없고 그렇죠. 지방의원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라서 시민 여러분들께 도움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셨죠.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랑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랑 지방의원들은 산업은행 부산시를 위해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해주는 게 이 전재수 시장이고 민주당인데 그러면 부산 시민들더러 부산의 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좀 됐었고 네. 그리고 정말 또 좀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 당연히 제 방송을 들을 확률은 0.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말미에 이런 0.1%는 될 수도 있습니다. 말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이랑 또 뭐 요청 사항이 있으면 자기가 네네. 받아들이고 경청해서 함께 뭐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 산업은행 이전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분명히 겸허하게 듣겠다고 그렇습니까? 만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 주시면 네. 뭐 저를 안 만나 주시겠죠. 우리 당 국회의원분들 좀 만나 주시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좀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드리고 싶고 본인의 지역구에 산업은행이 또 있어요. 공교롭게. 그렇죠.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한 2시간 정도 있는데 방송 시간 관계상 그렇죠. 시간 관계상. 마이크를 이제 김효정 의원한테 양보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 하신다고 하길래 설마 산업은행 옮겨주겠다. 깜짝 선물을. 깜짝 선물을 사실 기대도 안 했지만 정말 네. 기대 안 한 게 네. 맞는 것 같고 네. 그 지금 이제 김민석 그 당 대표 되신 김민석 대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산업은행에 있는 영등포를 지역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은행 반대를 극렬히 강하게 격하게 하셨던 분이 그 김민석 대표입니다. 네. 뭐 본인은 뭐 총리 후보 때 아니라고 토론을 하자는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약간 넘겨짓기를 하셨지만 그쵸. 실제 네. 찾아보면 자기가 주장한 게 2022년부터 산업은행 절대 못 간다. 요거를 그렇죠. 방점에 두고 늘 주장을 해오셨던 분이 이제 네.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셨고 거기에 또 박홍배 이 민주당 시당위원장도 산업은행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늘 말씀을 해오셨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은행 얘기는 못 하겠죠. 또 여기서 하나 오늘 그 현장 최고위 하면서 말씀이 동남권 금융 투자공사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은 산업은행은 이제 부산에 못 준다. 너네는 동남권 뭐 금융공사나 받아라. 요 정도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의 어떤 발전이나 우리 시민 3분 중에 한 분이 원하실 정도로 산업은행 하나의 기관이 오는 거지만 부산 전체의 어떤 그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제 전체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이런 염원을 무시를 하고 공사 하나 받아라 이런 취지의 말씀은 현장 최고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부산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김효정 의원이 얘기한 대로 첫 현장 최고위 일정을 부산에서 할 정도면은 뭔가를 내놓을 정도의 각오는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가능성은 적었지만 만약에 사는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약간 민주당 성과로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철저히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죠. 네. 이번엔 이슈 자체를. 이게 근데 원래 시작이 민주당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국회의원 최인호, 김혜영 두 분이 아마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개정안을 그렇죠. 발의를 20대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원래 민주당 아젠다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아젠다거든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이전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전재수 시장이
뭐 본인 피켓 챌린지 했다가 갑자기 돌연 태세를 바꿔서 반대하고 계시고 윤민석 총리 또 산업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부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민을 기만하는 이 자세로 또 최고위를 하고 가시니 시민의 입장으로서 사실은 되게 저도 화가 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시니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네. 근데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기관을 어떻게 보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 혹은 뭐 입을 닫을 수는 있어도 찬성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나요? 근데 제가 그냥 네. 막연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지가 여의도에 알짜잖아요. 부지 되게 넓거든요. 거기에 사실 무슨 개발을 그러니까 법이 뭐가 묶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를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훨씬 더 나은 대안이 찾아질 것 같거든요. 뭔가 약간 이렇게 뭐 거래를 하듯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죠. 네. 김민석이라는 분은 국회의원 영등포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네.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될 분이 자기의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냥 표 계산만 하고 지역구의 기관을 못 옮긴다? 이러면 정치 안 하셔야죠. 한낱 지방의원밖에 안 되는 저도 금정구에 너무 중요한 현안이 있더라도 그 현안이 정말 부산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저도 통 크게 양보를 합니다. 또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당대표가 내가 되셨으니까. 국회의원 지역구를 지금도 지역구를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지역구만 하실 때랑 당 대표가 됐을 때는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 지역구에 이 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 기관을 더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거죠. 자기 지역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차원에서 쳐다본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이 김민석 대표가 오히려 산업은행 부산 이전 합시다 하고 주장을 더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저희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하고도 만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협의 과정에서 그런 자리에서 이 논의가 뭐 좀 그 이슈가 나온다고 했을 때 좀 박수영 의원이 좀 더 강하게 좀 얘기를 하셔야 될까요? 갑자기 박수영 얘기가 아니 왜냐하면 이제 산업은행이 만약에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안구로. 하면은 아무래도 네. 문영 금융단지 쪽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조금 더 크게 봐야 돼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사실은 어느 지역으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물리적인 공간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 금융권이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섹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AI나 그렇죠. 이런 디지털 네네. 통해서 그렇죠.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남구에 오지만 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는 것이 정말 영남권 전체에 또 더 네. 크게 보면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너무 거대한 아젠다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생각하고 네. 가능하다면 선출직, 뭐 기초의원까지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황희 의원이었나요? 네. 펫버스 활용해서 청년 주거지를 제공을 하자. 버스 하우스. 네, 버스 하우스를 네. 얘기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스 안에 누구의 버스 안에서죠? 자자의 버스. 자자의 버스 안에서 맞나? 연장자이신 두 분께서 자자, 답을 맞아요. 자자 맞아요? 맞죠. 예. 네. 버스 안에서 노래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드러나잖아 지금. 네. 공교롭게 버스 안에서 노래가 네. 전당대회 때 나왔다고 해요. 제가 예민한 건지 청년들이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나마 청년에 가까운 이준호 의원이 보기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흘러나온 자자의 버스 안에서 우연일까요? 이제 민주당이 맨날 쓰는 말 있잖아요. 2차 가해. 그 본인들이 맨날 덮어씌우던 그 2차 가해 본인들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친한 친구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생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일 전화를 해가지고 생일 노래를 부르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요즘에 또 약간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Happy Birthday to you 하는데 친구가 그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잖아요. 민주당 트라우마가 이미 이제 버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 버스가 버스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민주당이 청년들의 마음을 두 번 핥혔다. 이제 뭐 황 의원이 버스에 청년들 살아라 해서 이 아픔을 주고 나서 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으로 좀 청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이거는 당대표가 뭐 크게 사과해야 될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딱 너가 옷잘낀데 막 이런 느낌 맞아요. 아닙니까? 예, 청년들한테 주택이나 부동산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아픈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황희라는 의원님께서 폐버스 뭐 개조주택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아픈 곳에 상처를 줬어요. 일단 상처를 줬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버스 안에서를 틀면서 상처를 후벼 팠어요. 급격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우리 민주당에서 그 청년들을 조롱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정말 공당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근데 이게 실수나 우연찮게 뭐 버스 안에서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너무 무능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검토나 이런 청년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는 정책을 못하는 그 민주당이 어떻게 국가 정책을 논할 수 있느냐. 정말 걱정입니다.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죠. 이 실수라고 하더라도 여당이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가 전당대회잖아요. 그렇죠. 그 행사에서 이 정도 기본적인 실수를 야기할 정도의 여당이 대한민국의 큰 정책과 큰 아젠다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되나?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의도적으로 했으면 정말 나쁜 사람, 당을 해산해야 될 정도의 나쁜 사람들이고 네. 이거 실수로 했다면 이 사람들은 여당 자격이 없는 분들로 뭉쳐진 조직이라는 거를 뭐 입증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네, 이런 사태를 논외로 하고 네. 보면 노래만 놓고 보면 버스 안에서라는 노래가 참 좋은 노래 아니겠습니까? 자자의 버스 네, 안에서 그렇죠. 뭐 저희 김여정 시대 의원님은 때. 또 네. 특히나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수능 400점 세대. 이 노래가 무슨 죄라고 지금 황희 의원님 때문에 이 좋은 노래가 지금 이렇게 두 분 젊으실 때 나온 노래인가요 이게? 네. 노래방 가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노래구나. 네. 확실히 세대가 다르구나. 수능 400점 세대.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지역 얘기도 저희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댓글 중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 이준호, 김여정 의원 그 후원의 계좌 좀 올려달라라고 하는데 이 두 분이 너무 이제 양반이어가지고 맞아. 본인들이 계좌번호 홍보를 잘 못합니다. 본인들 계좌 홍보를 후원의 계좌 홍보를 그래서 저희가 대신 언젠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니 피켓을 들고 나오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기가 조금 쭈글스럽다 이거지. 부산말로 상그럽다. 상그러운 건 상그러운 건 아니고. 상그러운 건 번거로운 거니까 번거로운 거고. 번거롭지는 않고 이제 조금 쭈글스럽다. 네. 돈을 이제 하는 게 좀 그렇다는 거. 우리 지금부터 여기 저희한테 뭐 기프트콘 뭐 이런 거 쏘지 마시고 두 분 네. 페이스북 들어가면은 후원의 맞습니다. 계좌번호가 잘 적혀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이준호, 김여정, 이준호 치면은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될 텐데 거기 보면은 아마 후원의 계좌 번호가 잘 적혀 있을 거니까 거기에다가 쏘셔야 됩니다. 저희한테는 해봤자 도움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니까 진짜 이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희는 이제 출연료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커피를 사가지고 오세요. 김여정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PPL 10%는 저희 또 부산 쪽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PPL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출연료도 안 드리는데 커피까지 사오셨다. 네. 제가 그 부산일보 방송 나가면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길래 또 부산일보의 퀄리티와 저는 늘 말하지만 CNN, BBC랑 동급이라고 생각해서 네. 한 번 나가면 한 100만 원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안 주신다고 우리 이대진 기자님께서 네. 말씀을 하셔서 언젠간 드릴게요. 일단 메모장에 이 회차당 100만 원씩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저기 기록해놓고 계세요. 횟수 바를 네. 정자로 몇 개 써놓고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이제 다시 네. 지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번에 전재수 시장이 이제 정무직이랑 공공기관장 인사한 거 혹시 보셨을까요? 네. 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좀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두 분은 직전 대수 그러니까 9대 네. 부산시의회에서 복지환경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죠. 네.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더 전문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일단 정무직부터 보면은 김병건 미래전략보좌관, 손가연 사회복지보좌관, 김승용 제도개선보좌관인데 이 세 분 같은 김병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캠프 그리고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고 손가연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에서도 활동을 했네요. 김승용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활동했고 선거 캠프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산 사회서비스 원장으로 임명된 손지연 교수 역시나 인수위에 있었죠. 네. 이렇게 인수위 출신 인사들 나란히 시청 그리고 산하기관에 입성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저는 최악이라고 평가를 먼저 하고 싶어요. 인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기관장이나 직책에 들어왔을 때 네. 정말 부산 시민을 위해서 공적인 지위에서 공적인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게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죄다 열이면 열 전재수 캠프나 전재수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전재수 시장과 사적인 연이 있는 사람들로만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보좌진들부터 이렇게 기관장들까지 전부 다 전재수 시장의 거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넣는 게 저는 정말 전재수 시장께서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물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이긴 하지만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별정직을 임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까지라고 생각해요. 시장은요, 한 도시를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냉정하게 부산의 발전과 부산 시민의 삶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전재수가 아니고 부산광역시장 전재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이번 이런 인선은 정말 잘못된 인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조금 우려되는 것이 이런 인선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다음에 선거 때 사람들이 캠프에 줄 서면 내가 기관장이 되고 높은 공무원 자리를 받더라. 캠프 가서 줄 서자. 이런 문화를 또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부산에 이런 앞으로 캠프에 줄 서는 공직 문화가 생길까 봐 좀 많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김효정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장을 맡고 그 교육위원장이기 때문에 교육청 뭐 쪽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의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그 생각하시는 게 이준호 의원님 말씀 들으면 이미 이제 논공 행상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대부분이 캠프 아니면 또 대부분이 인수위 출신들이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 인수위가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된 인수위 그 자체의 기능을 했겠느냐. 이게 그냥 그 이제 정무직으로 가는 그 빌드업 과정 중에 인수위에 몇 사람 꽂아 넣은 거 아니냐. 전문성도 없이 그렇게 오히려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인수위 때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좀 앞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본인 입장에서는 그 친정 체제를 구축은 하고 싶으셨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어떤 성과로 이 증명을 받으셔야 될 텐데 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서 어떤 성과를 내실지 앞으로 우리가 좀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뭐 아까 이준호 의원도 언급했지만 능력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분도 이제 그러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분들 잘 아시죠?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요. 한 분은 또 저희 그 지역위원회 지금 인수위를 하셨다고 하시지만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인가 여성실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요? 아니. 본인 민주당에서. 당 그 의원실에 계실 때. 네. 그러니까 다들 연이 있는 분들이시죠. 아니 지금 관련해 가지고 김태효 의원께서 또 그 비서실을 시장 직속으로 정식 직제로 두도록 하는 그 네.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네. 요거는 또 어떤 취지로 좀 보면 될까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거는 사실 크게 뭐 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제 정식 직제로 만들어서 네. 비서실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시의회에서 이제 견제 감시를 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취지에 대해서 뭐 100% 이해는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근데 뭐 그게 뭐 공식적인 위치든 비공식적인 위치든 뭐 장단이 다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건과는 뭐 차치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단 한 명도 전재수 시장님의 캠프 관계자나 인수위 관계자가 아닌 분이 인선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다뤄볼게요. 네. 전재수 의원 보좌진들이 그때 그 증거인멸, PC 증거인멸 네. 관련해서 징역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구형이 됐습니다. 예, 네. 구형이 된 상황인데 이 건 혹시 보셨을까요? 봤습니다. 이 전재수 의원님이 그 통일교 관련해서 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신 이유가 네.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고 또 증거가 부족하다였잖아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네. 근데 그 증거 부족이 증거인멸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전재수 의원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라도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그 증거 부족이라고 했으면 이게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걸 파괴를 했다. 일반적인 그 의정 활동을 했다고 하는 과정이었으면 우리가 노트북이나 이런 데 하드를 없앨 이유가 없죠. 네. 당당하면 그냥 까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압수수색이 들어오든 뭐 들어오든. 근데 이걸 미리 난 몰랐다. 미리 직원들이 알아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김효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이제 북갑이니까 네. 이 보좌진들 아는 사람도 있겠네요. 현장에서 마주친 맞죠, 일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너무 아쉬운 게 이 실형 구형을 받으신 분들 중에 50대 두 분이 계시고 또 20, 30대가 또 네. 각각 한 분씩 계세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분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야 전재수 의원님이야 정치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분들은 계속 그 평생을 그걸 달고 다니시는 거죠. 아직 확정은 안 그렇죠. 됐지만 예, 그게 예. 확정이 된다고 하면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 좀 시장도 되셨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입장 표명이나 좀 책임 있는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 증거 인멸의 현장도 아시지 않을까요? 그 알죠. 버렸다는 저도 그 밭과- 현장을 봤는데 알겠더라고요. 어딘지. 네, 네. 아, 아, 진짜요? 어딘지 대충 구포이라고 아시겠네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뒤쪽에 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지역 전문가시니까. 네. 그또 어딘지 특정이 바로 되시는구나. 아이고, 네. 이준호 의원이 보기엔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뭐 이제 저는 군대 생각이 좀 나요. 전재수 의원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대위로 해군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위에 소령이 두 분 계셨어요. 네. 그런데 군대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소령 중에 A 소령 한 분은 사건이 발생하면 야 내가 진급이 내일 모레인데 네가 좀 다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하는 소령이 계셨고 또 다른 소령 한 분은 야 너가 잘못한 게 뭐 있는 무조건 내 책임이지 내가 상급자니까 그렇지. 내만 믿고 따라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소령이 있었어요. 네. 모든 사람이 후자의 상급자를 더 존경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아직도 군대 전역하고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만큼 너무 존경했고요. 전자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최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리더로서 김효정 의원께서 지금 법리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번 사건이 전재수 시장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내 밑에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준 보좌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것도 심지어 20대 사회 초년생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징역형 구형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전재수 시장님께서 인간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김효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법리적인 부분부터 인간적인 모습까지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바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라도 자리 챙겨주겠죠. 뭐 전과 있더라도 이제 전재수 시장이 시장직을 이어나간다거나 뭐 국회로 복귀한다거나 하면 다시 뭐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 좀 낭만 있으시면 좋겠어요. 나를 음. 위해서 일하다가 고초를 겪는 분들인데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지. 야 내가 시장직 좀 해야 돼가지고 이런데 니는 미안한데 나중에 다음에 챙겨줄 테니까 좀 고생스럽지만 아휴 이거 부산 남자라면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산 남자라면 사퇴. 근데 이윤철 기자님이 부산 남자가 아니시라 가지고 이해 네.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대차게 전격 사퇴 발표 뭐 이런.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코멘트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네.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먼 걸음 하셔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2주 뒤에 국힘 반상회가 있겠네요. 이때는 9월 2일인데 이때 이준호 의원이 깜짝 게스트 섭외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미 섭외를 완료했고요. 예. 네. 근데 뭐 이제 출연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아, 네. 아니 그때 이제 네. 그 깜짝 게스트로 출연할 분이 두 분이 고개를 떨구시는데 갑자기 이준호 의원 눈빛을 못 마주치겠어요. 지금. 아니 그분이 당 소속이면 저희가 뭐 얼마 네. 챙겨드리고 챙겨드리고 무소속이면 또 안 챙겨드리고 농담이고요. 이미 나오시는 걸로 확정이 네. 돼서 깜짝 게스트 모시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2주 뒤에 깜짝 게스트와 함께 우리 김효정 이준호 김효정 의원과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